안녕하세요. 대동단결TV 김건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이수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산관리사 김장민입니다. 네, 자산관리사 오경입니다. 네, 자주 보던 분들이 계시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그때 1탄, 2탄 얘기하고 3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개인연금이죠. 네,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아직도 도대체 연금이 뭔지, 연금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연금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연금이란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은퇴하고 일을 안 해도 정해진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월급을 누가 줘요? 내가 준비한 연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뭐 그러면 크게 뭐 연금에 뭐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크게 연금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일단 공적연금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같이 준비해서 서로 책임지는 걸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개인연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무조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그렇죠. 공적연금, 네. 개인적인 선택으로 해야 되는 게 네. 개인연금이라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놓으면 내가 일을 안 해도 따박따박 월급을 준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네. 그러면 공적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공적연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옆에 째려보시는데요? 공적연금이요? 네. 공적연금은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연금, 네. 뭐 공무원연금, 네. 그다음에 뭐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처럼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연금 제도는 다 공적연금이고요. 사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 금융사, 네. 우리가 얘기하는 금융사는 그거. 그렇죠? 은행, 증권사, 뭐 보험사, 어. 네, 이 금융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사적연금. 네, 이렇게 뭐큰 틀에서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연금을 그러니까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를 통해서 다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그렇죠. 네. 뭐 그러면 뭐 은행에 대한 거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 신탁이라 그래서 신탁. 네, 네. 신탁. 방금 딱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믿을 신에 맡길 탁. 그래서 신탁이라고 이거 탁 하는데 맡긴다. 그럼요. 네. 다들 돈 생기면 은행에 먼저 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지만 은행은 그런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원금 보장도 되고 예금자 보호가 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장점을 깎아내릴 만큼 안정성에 깎아내려? 네, 어. 이자가 적어요. 이자가 그치. 적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아요. 아, 이자가 너무 적어서 노후자금으로 쓰기에는 조금 미미하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냥 그럴 바에 내 우리 집에다가 그냥 금고에다 넣어놓는 게 낫다? 네, 그래서 지금은 판매를 안 한다?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증권회사에서도 연금저축펀드라는 개인연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아, 네. 이게 신탁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은행이고 그렇죠. 펀드라는 펀드라고- 글자가 네. 붙으면 증권회사. 증권사네요. 네, 맞습니다. 어.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팔고 있는 개인형 연금저축펀드는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 수익률이 되게 높은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네. 세금 혜택도 있거든요. 세금 혜택도 있어요?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오. 그리고 그럼 반대로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면 네. 아쉽게도 단점은 예. 말을 못할 정도의 단점이 엄청나게 큰 말을 단점. 못할 정도의 네. 단점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원금이 있다? 원금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이제 말을 잊지 못할 아우. 정도에 내 원금을 그렇죠. 까먹으니까 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주식이랑 네. 똑같네요. 그렇죠. 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하나 남았잖아요. 보험사 남았잖아요. 네. 뭐 은행 이제 안 팔죠. 증권사는 사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다 아시죠? 높은 수익을 기대하시면 그만큼 손실이 큽니다. 근데 보험사 상품 같은 경우에 그럼 어떨지 한번 볼게요. 보험사에서는 개인 연금 자체를 두 가지 제도로 팔거든요. 연금 보험, 연금 저축. 연금 보험, 연금 연금 저축. 네. 다른 상품이라는 거죠. 네, 달라요. 네. 근데 장점과 단점만 놓고 보면은 사실 비슷해요. 왜냐면 두 상품 다 장점은 세금 혜택을 줘요. 둘 다. 네, 세금 네. 혜택을 줘요. 네. 근데 단점은 네. 둘 다 우리가 다 동일하게 생각할걸요? 보험 중간에 해약하면 손해. 그죠? 원금 보장이 안 돼. 네. 중간에 해약하면 원금 보장이 안 된다. 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단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험사 상품도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보험사 상품은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이 있다. 그쵸. 라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세제 혜택이 조금 다르죠. 아, 다르죠. 두 개였죠. 아, 그렇죠. 네, 다르죠. 네, 그 차이를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연금 저축에서 세제 혜택을 이제 먼저 첫 번째 받을 수 연금 있는데, 저축. 네, 연금 저축과 연금 보험 중에 네. 연금 저축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매해 연말 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어요. 매년? 네. 어. 그래서 월 34만 원, 최대 34만 원씩 납입을 하는 연금 저축에 가입하셨다라고 하면 네. 연말 정산 시에 400만 원의 세금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400만 원. 네, 네. 아, 34만 원 곱하기 12인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400만 원까지 네. 혜택을 볼 수 있다. 얼마 받는데요, 혜택을? 혜택은 그렇게 했을 경우 총 6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1년에 있습니다. 66만 많이 원. 받- 적지 네. 않은데요? 많이 물려갔네. 많이 받네요. 네. 12.5%? 네. 오. 제가 계산 좀 잘합니다. 네, 400만 원 가끔 제가 바로 계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네네. 단점으로는 중도 해지를 만약에 할 경우에는 그래요. 지금까지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아, 줬던 걸 다시 빼서 되게 치사하네. 어쩔 수 없죠. 이거 거의 뭐 여자친구한테 지갑 사주고 헤어지면 다시 빼거나 이런 그럼요. 제일 추접스러운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헤어져야죠. 아, 헤어지지 마라. 네. 그럼 연금은 연금 저축은 가입하면 헤어지지 말고 음. 끝까지 납입해라. 그렇죠. 끝까지 납입하는 하는 편이 내가 받은 혜택은 돌려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또 안 내는 거 아니에요. 왜 또 뭐 있어요? 내가 연금으로 소득을 보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을 또 내야 돼요. 아, 이걸 네. 연금 소득세라고 해요. 왜 내야 돼요? 얼마큼 내요, 얼마큼? 연금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이에 따라 다른데 70세 이전의 경우 5.5% 네. 오. 내 수령액에서 내야 되고 네. 그 70세부터 80세 사이에는 4.4% 그리고 좀 80세 이상일 때는 3.3%의 연금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결론은 내 돈이잖아요. 먼저 받고 나중에 낸다. 네, 라는 맞습니다. 개념이 연금 저축이다. 네. 그러면 연금 보험은요? 두 번째 연금 보험이 있는데 연금 네. 보험은 연금 저축과 다르게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일단 납입 기간 중에는 세제 혜택은 없는데 이게 정정을 해야 돼. 세제 혜택은 있지만. 납입 기간 중에 없다. 네네.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납입하시면 자,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이거거죠. 제가 알기로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10년 동안 꾸준히 내면 네. 세제 혜택을 준다라는 아,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비과세인가요? 그렇죠. 비과세죠. 저 다들 제가 말씀하시기도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러신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1억을 10년 동안 꼬박꼬박 내셨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1억을 만드셨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이제 내가 연금 개시할 때까지 이자가 불어났어. 이자가 불어났어요. 이자가 불어나서 3억이 됐다. 하시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2억이 남으실 겁니다. 그렇죠. 원래라면 이 2억에 대한 3천만 원을 이자를 내셔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된다. 그렇죠.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지 않게 아, 감면을 3천만 원 해준다. 안 내도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따지면 아까 66만 원 1년에 그렇죠. 50년 혜택 받아야지 3천만 원인데. 한참 멀려. 그렇게 따지면은 연금 보험이 더 그렇죠. 유리하다. 네, 더 유리하죠. 그럼 연금 보험에 단점은 없어요? 뭐든지 장점이 그렇죠. 있으면 단점도 있죠. 단점도 있죠. 뭐예요? 이렇게 네. 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세금 공제 안 된다. 예. 그게 가장 큰 단점. 나머지는 없다. 네, 나머지 없죠. 짱짱하다. 예. 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3천만 원 혜택을 받는.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연금 저축도 듣고 연금 보험도 들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고민이 많아. 그렇죠. 왜냐면 소득 공제가 먼저냐 아니면 비과세가 먼저냐라는 그쵸.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앞날에 보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을 좀 선호하세요. 왜냐면 소득 공제. 연말정산 때문에 매년 하셔야 되니까. 그럼 66만 원씩 그래도 들어오는 게 낫거든. 근데 좀 장기간으로 보셔야 되는 거 일단 하나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는 그리고 둘 다 좋잖아요, 사실. 네. 적절하게 분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아까 지금 세금 혜택을 본다, 세제 혜택을 본다 말씀드리잖아요. 정확한 명칭은 세액공제거든요. 네. 세액공제. 연금저축으로 1년에 총 4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금 구간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죄송합니다. 2,400만 원부터 4,800만 원까지는 9%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9%. 예. 그리고 4,800만 원 초과, 네. 8,8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네. 24%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요. 완전 차이 많이 나요. 차이 엄청 많이 나요. 15% 차이 나요. 네.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4,850이야. 4,850이야. 이 50만 원 때문에 나는 50만 원 때문에 세율 24% 적용 받으세요. 네네. 이런 분들은 연금 저축에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도록 저축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세액공제 결국에는 한 달에 8만 원이네요. 그쵸, 한 8만 원 정도 되겠죠. 네. 네, 8만 원 정도 이제 연금 저축으로 들어가시고 네. 그래서 세액공제까지 같이 받아버리시면은 오.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연말정산 때 13월에 월급. 네. 세액공제 마찬가지로 9%로 적용을 받으셔서 그만큼 세금 적게 내시고 네. 그다음에 13월에 월급 돌려받으실 수 있는 아까 환급금 100만 원에 대한 또 15, 그쵸? 12.5% 네. 받고 네. 마찬가지로 돌려받으실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만큼은 소득 구간에 좀 걸리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을 준비하시되 필요한 액수만큼만 준비하시고 나머지 액수는 연금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사실은 가장 현명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나는 뭐 사실 소득 구간에 뭐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뭐 400만 원 받아봐야 나는 뭐 사실 세제택 저는 못 봐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금 저축보다는 장기간으로, 왜냐 비과세잖아요. 10년 동안만 유지하시면 이자가 얼마나 불어나든지 간에 공리잖아. 그럼요. 네. 네, 연금보험 다 공리거든요. 15.4% 그리고 마찬가지 이자도 안 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연금보험이 장기간 놓고 보면 연금 사실 장기 상품이잖아요. 네. 또 오랫동안 준비하셔야 되는 건데 네. 많이 받으시려면 연금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둘 중에 그나마 낫다. 유리하시다. 네, 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연금 보험에도 종류가 많잖아요. 연금 보험에서 종류를 구분하자면 일단 고정 이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이자에는 최저 보증 이율과 공시 이율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요. 최저 보증 이율은 말 그대로 최저는 보증을 한다. 이만큼 약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이율만큼은 확정이자? 네, 그렇죠. 보증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네. 하지만 공시 이율은 기준 금리에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시이율 몇 프로다 얘기를 했을 때 이 공시이율이 내가 연금 수령할 때도 똑같을 거라는 보장이 없고 더 낮아지고 그만큼 내가 더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방금 전에 최저 보증 이자를 얘기했는데 네. 보험사별로 상품이 많잖아요. 많죠. 많죠. 이 최저 보증 이자가 지금 뭐 보험사별로 몇 프로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사실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10년 이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2% 혹은 2.5% 뭐 이렇게 보장을 해주지만 네. 10년 초과했을 때에는 네. 뭐 0.75에서 0.5 네. 많이 줘봐야 1에서 0.75 네, 이 정도 이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난다. 은행보다는 많이 주죠. 자 그러면 뭐 공시이율 되는 거 있어. 그렇죠. 또 다른 방식은? 다른 방식도 있죠. 네. 뭐냐면 이제 저희가 공시율로 하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작거든요. 이자에 대한 수익이.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펀드처럼 운영되는 네, 이자 수익률이 높일 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장점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펀드처럼 잘 운영만 한다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단점도 있는 거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만약에 이제 내가 수익률을 많이 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원금에 대한 이자를 조금 잃을 수가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나는 수익도 많이 내고 손해도 안 보고 싶은데. 그러시면은 보험사에서는 사실 변액연금이라는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방금 얘기하신 그렇죠, 맞아요. 맞죠. 네. 네. 사실 뭐 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네. 변액연금보험이 사실은 수익도 보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성도 분명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확정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거든요. 심지어 확정이자가 단리 5%입니다. 5%요? 네, 단리로 5%. 변액인데? 네. 변액인데 단리 5%를 보장을 해줘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은행 가서 요즘에 5%짜리 상품 보시기 힘들죠. 네. 없죠, 사실은. 없죠. 네. 수익성 안전성 다 네. 보장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험사에서 현재 연금보험 판매하는 상품 중에
달러로도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아, 그 돈이 저희 나라 돈이 아니라 달러요. 달러로도 네. 지불한다. 자꾸 달러 생각해보면 음. 환차익이라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그렇죠. 있겠죠. 음.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다. 이게 조금 저희 전문가들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환차익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 있어요. 아, 그죠. 네. 네. 환차익이 뭐예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환율 대비해서 지금 뭐 1,200원 정도 하잖아요. 네. 지금 1,200원대 보험에 가입을 해요. 음. 근데 달러 값이 좀 올랐어. 한 1,300원, 1,400원. 나는 계속 매입을 하겠죠. 근데 달러 값은 계속 올라가요. 그렇게 되면 나는 1,100원대, 1,200원대 많이 사놓은 그때 당시에 달러 보험이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을 때에는 달러가 그때는 뭐 1,700원, 뭐 1,800원 이렇게 돼 있다 하면은 그만큼의 차이, 환 차이. 그래서 환율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차익이 환차익이다. 그죠. 네.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야죠. 아유, 뭐 유식한 척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달러로도 지급을 해주는 연금 보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성향에 맞게 본인이 좀 공격적으로 좀 해보고 싶다, 혹은 나는 그냥 안정적으로 최저보증 이율 받을래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연금 보험, 그냥 일반 연금 보험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수익성을 좀 기대하고 싶다, 환차익 뭐 이런 거 해보고 싶다, 그럼 변액연금 보험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들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좋다. 그쵸. 네, 아무래도. 자, 네. 이렇게 저희가 3부에 나눠서 하니까 이제 뭐 연금에 대해서 뭐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까지 저희가 다 알아보긴 했는데 마지막 시간이니까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1층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1층 이제 네. 국민연금이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네. 방송했죠. 국민연금은 사실 제가 강조드릴 거는 단 하나예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는 연금은 유일하다. 이 말인즉슨 매년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때마다 국민연금으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도 같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을 보면 80만 원밖에 안 돼요. 노후에 80만 원 받고 솔직히 못 사시잖아요. 부족하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 네. 개인연금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같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실 그러면 행복한 노후가 안 되시겠죠. 네. 그렇기 그럼 때문에 80만 원 바톤을 받고 받고 네. 이제 뭐 2층 방금 말씀하셨을 때 2층은 퇴직연금이 있는데요. 뭐 내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인데 한 번 더 회사에 가서 내가 DC형인지 확정급여형이 DB가 있고요. 확정기여형이 DC가 있는데 뭐 DC형인지 DB형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내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확정급여형이 DB형을 선택하셔서 운영하시고 나는 이거 가지고 조금 운용을 많이 해서 수익률이 좀 높여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DC형을 선택하셔가지고 운영해 보시는 게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80만 원에 플러스 알파를 또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퇴직연금으로. 근데 이거 하고도 또 부족하면은 이제 또 개인적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네. 거죠. 그쵸. 그때는 그쵸. 이제 마지막 3층에 개인 연금을 준비해서 내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앞에 얘기한 것처럼 국민연금 80만 원 정도 예상되고 그 다음 플러스 알파 퇴직연금, 그러면 나는 개인연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본인의 생활비에서 한 80% 정도를 노후에 은퇴하고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뭐 노후 생활비가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월급이 300이다, 생활비 300으로 쓴다, 네. 그러면 거기에 80%, 네. 240만 원 정도가 내가 지금 생활하는 걸 그대로 유지를 하려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40만 원 기준으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이제 앞에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 이런 걸 얘기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소득 구간 아니면 원하는 성향, 이제 내가 좀 원금 손실을 보더라도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성을 높일 거냐, 네. 아니면 수익은 조금 낮더라도 안정적으로 할 거냐, 그렇게 해서 연금을 준비를 하시는 편이 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부터는 이 세 분의 앞에 이름표를 다 따로 놔야 될 것 같아요. 연금 삼총사. 뭐 맞죠.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그렇게 조금 세팅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뭐 연금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다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또 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이 있으시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설명을 또 자세하게 해주실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네.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연금 총사 인사하고 끝내실까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